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5부 가운데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강의 제목은 다중우주와 세기경이라는 제목인데, 세기경은 장아함경의 거의 뒤편에 나오는 그 우주의 탄생에 대한 불교의 세계관을 부처님이 설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라고 할 때는 보통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전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부처님은 우리가 사는 우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아함경 제18권 세기경에 보면 부처님은 이렇게 설합니다. 천의 일월, 여기서 천의 일월이란 말은 수많은 별과 달과 이런 것 뜻이겠죠. 그다음에 천의 수미상환, 많은 지형들, 그다음에 사천의 악도, 천의 염라왕, 천의 도리천, 천의 도돌천, 천의 타화자재천, 천의 범천이 있다. 이것을 소천세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중생들의 세계와 그 다음에 악도니까 여러 가지 그 악한 귀신들의 세계와 그 다음에 하늘나라까지 해서 이것을 소천세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천의 세계가 천인 것을 중천세계라 하고, 중천세계 천이 있는 것을 삼천의 대천세계라 한다. 그러면서 삼천 대천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천상, 아수라, 중생 세계에 지옥에 속해 있다고 하고, 이들 세계가 모두 생성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성소멸된다면 우리가 빅뱅이나 또는 빅크런치 같은 우주를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화엄경과 법화경에도 여러 가지 세계가 많이 나오는데, 세기경과 함께 이들 경전을 현대적 용어와 개념으로 해설하면 결국 대폭발 모델과 다중우주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처님의 설법과 화엄경 등에 나오는 여러 세계는 각기 그 처지나 수준이 전혀 다른 세계를 뜻하기 때문에 다중우주라고 부를만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세계를 과학자들이 말하는 다중우주와 직접 연관을 짓는 것은 삼가야 될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다중우주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넓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또 선정 가운데서 경험한 세계와 마음의 작용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는 뜻에서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 다중우주를 살펴보는 것은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시골 사람들은 십리 밖은 모르는 세계였었어요. 십리면 멀고 고개에서만 살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좁을 겁니다. 근데 그 바깥의 세계를 들어보면은 신비한 세계가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세계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다중우주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보는 요 작은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마음은 우리의 수행에 따라서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뜻에서 다중우주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다중우주란 글자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주만이 아니라 다른 우주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가설인데, 다중우주가 존재해도 우리가 관측할 수가 없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적으로 보면 다중우주 역시 마음의 작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다중우주는 그냥 우주가 여럿 있다는 그것을 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가지 종류의 다중우주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다중우주의 지도라고 하는데, 제1우주라 하는 것은 끝없이 늘어선 캡슐 우주, 또 누벼 입은 다중우주라고 부르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개념적으로 다른 거죠.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리는 인플레이션 모델에 의한 다중우주가 또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양자역학 해석에서 다세계 해석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관찰할 때마다 우주가 파동함수에 따라서 쭉쭉 갈라진다는 거, 그 양자 다중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다중우주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는 이번 강의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다음번 네 번째 강의에서 블랙홀 할 때도 약간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끈 이론이 예측한 어떤 주기적 다중우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끈 이론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만은 아주 셀 수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우주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랜드스케이프 다중우주라고 그러는데, 이 6가지가 어떤 건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비오 이븐 다중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대폭발 이론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우주 중에서 이제 그 천체가 멀어지는 속도가 거리에 대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멀어지고 나면은 이 순간부터는 빛보다 더 빨리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 빛의 속도만큼 빨리 멀어지는 그 우주의 어떤 경계선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우주 지평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주 지평선 밖에 있으면은 그건 빛보다 더 빨리 멀어지기 때문에 빛 속도로 출발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 그거를 우리가 누베이븐 다중우주다, 영어로서 퀼티드 멀티버스다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전체로는 시작은 큰 하나의 우주였겠지만 팽창하면서 우리한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영역에 있는 우주들을 우리가 누베이븐 다중우주라고 하니까, 빅뱅 모델이 사실이라면 이 누베이븐 다중우주는 상당히 현실적인 다중우주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인프레션 거품우주라는 것은 이제 표준 대폭발 모델에서 3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평탄선 문제와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 우주가 그냥 빛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 부풀어져서 이렇게 꼬부라졌던 복면 같은 것이 그냥 부풀었기 때문에 평평해졌다고 그랬죠. 그 인플레이션 우주는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어디선가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주에는 수도 없이 많은 우주가 존재합니다. 어떤 거는 우리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전혀 다른 물리법칙이 적용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우주에 의하면, 이론에 의하면 수많은 우주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거품 우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지금 그림들이 다 그런 거품 우주들이 여러 개 있다는 그런 걸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영원히 계속해서 우주가 이런 거품 우주를 만들어가면서 성장하고 소멸하고 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은 특별하게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 4부에서 다세계 해석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다세계 해석이라는 것은 매니월드 인터프리테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파동 함수가 여러 가지 상태의 고유 상태의 중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봅니다. 나머지는 코펜하겐 해석에 의해서는 붕괴돼 버리죠. 그런데 다세계 해석에서는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동 함수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들이 다 다른 우주에서 그대로 살아있다, 이런 것으로서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해석이니까 정말 이런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의 우리가 내러티브로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다세계 해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우주, 이건 상당히 재밌는 생각으로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이번 강의에서만 설명드릴 것이 아니라 다음번 강의에서도
이 블랙홀에 대해서 성질 설명하면서 이 그 홀로그램 우주에 대해서 연결된 강의 하게 될 텐데, 일단 태양보다 한 서너 배 정도 큰 별이면은 자체 중력에서 붕괴되면서 폭발한 다음에 나머지가 블랙홀로 남게 됩니다. 근데 고전적으로는 그 블랙홀은 소위 그 특이점이라서 공간의 크기가 0으로 되는 점으로 그냥 한 점으로 모여들어 버리는데, 실제로 그런 건 없겠죠. 공간의 길이는 0인데 거기에 많은 물질이 있는 건 없을 테지만 어쨌든 고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특이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블랙홀의 본체는 그런 특이점으로 남아있고, 근데 그 특이점 바깥에는 사건 지평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건 지평선으로서 어떤 물체가 들어오게 되면 빛이나 어떤 물체든지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영역을 사건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블랙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강의에서,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은 평평하던 공간이 무거운 어떤 질량이 있을 때, 태양과 천체가 있을 때 쑥 꺼져가지고 오목에 파이지요. 이게 소위 공간이 휘어진 건데,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이제 빛도 못 빠져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건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요거 계산까지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사건 지평선을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홀로그래피 원리라고 해가지고 이 블랙홀 내부에 있는 물체들이 가진 모든 정보는 모두 사건 지평선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 사건 지평선은 결국은 3차원 공간에서 본다면 이건 그냥 2차원 면이죠. 그러니까 3차원 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2차원 속에 들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2차원 평면, 구면이겠지만은 이 구면 속에 들어있는 정보만 있으면 3차원 블랙홀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홀로그래피 원리로서,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일반화시킨다면 공간이 어떤 영역에 있는 모든 정보를 그 경계면에 묶여 있는 정보 조각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주도 과연 홀로그램일까?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3차원 지금 우주에서 공간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과연 이건 옛날부터 묻던 문제들입니다. Could the universe be a computer simulation? 이렇게 말해갖고 MBC 뉴스에서도 2017년에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방송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2003년에 철학 개간지에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이 Are we living in a computer simulation? 우리가 사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불과한 건가? 이런 걸로서 논문도 쓴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투프트란 물리학자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2012년경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래피 원리를 제시하면서 우리 우주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적어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화 매트릭스와 비교해 보면은, 영화 매트릭스는 결국은 인공지능이 만든 어떤 가상현실 속에서 사람이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라면 우리 세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홀로그램일 가능성이 있는데 적어도 아니라는 증거를 대할 수는 없다 하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또 거부하기도 어려운 어떤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있다는 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원리의 근거는 어디 있냐 하면 블랙홀에 있습니다. 그 블랙홀에 있는 정보가 다 그 사건 지평선이라는 3차원에 있어야 될 정보들이 2차원 면에 다 저장될 수 있다는 게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은
우리 인간이 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이 사실은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고 심의 무경이라 해서 유식불교에서는 아리아식 식전변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에 의해서 우리 이런 걸 만들어냈지만은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의 세계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어떤 천상의 세계를 만들어내서 그 천상의 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역시 마음에 나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아리아식 전변도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시뮬레이션 우주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만들어낸 거니까. 자,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그 에크파이로티 멀티버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그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슈퍼스트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슈퍼스트링은 그 자체로서 뭐 어마어마한 양의 그 강의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슈퍼스트링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립자의 목록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 오른쪽에 H, 힉스라 그래가지고 2018년에 발견된 거 말고 그걸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4칸씩 4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전부 16개 하고 그 힉스까지 하면 17개가 됩니다. 사실 이것도 뭐 소립자라 그러기엔 너무 많죠. 우리가 소립자라 그러면 모든 걸 기본으로 구성하고 있는 거니까 한 뭐 2개나 3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7개 많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소립자 물리학의 표준 이론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17개고 이거 다 17개는 다 발견됐습니다. 실험적으로 확인된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왼쪽을 보면은 UD가 나오고 UD가 뭐 U쿼크, D쿼크고 그 다음에 E가 일렉트론이고 거기에 뉴트린이라고 합니다. 요 4개가 있거든요. 요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물질을 만드는 소위 소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쿼크 2개와 그 다음에 렙톤 2개. 그 다음에 그 옆에 왼쪽에서 두 번째 왼쪽이죠. 그러니까 로마자로 2라고 쓰는데 보면은 CS 뮤, 뉴뮤가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이 쿼크 2개와 렙톤 2개인데 2개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도 TB 타우 뉴트럴 했는데 그건 톱 쿼크, 뭐 바텀 쿼크, 그 다음에 타우 렙톤, 그 다음에 타우 뉴트론인데 사실 요 1, 2, 3은 성질상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일 왼쪽 4개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을 만든 거고 나머지들은 조금 이상한 성질을 가진 여러 가지 소립자들을 만드는 거라서 이거 처음에 발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늘은 우주를 창조할 때 이 4개만 만들지 않고 비슷하게 생긴 거 2벌을 더 만들어서 전부 다 세 파밀리를 만들었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1이 뭐냐면 퍼스트 패밀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물질을 만드는 소립자들이고 그럼 세컨드 패밀리는 퍼스트 패밀리와 똑같은 구조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질량만 더 무겁습니다. 그럼 서드 패밀리는 역시 퍼스트 패밀리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질량만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우리 생각에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G, 감마, ZW라는 것은 뭐냐면은 강력이나 전자기력이나 양력을 매개하는 그립자고 마지막에 있는 따로 떨어진 H는 이런 입자들한테 질량을 주는 그런 소립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표준 이론에서는 이렇게 17개가 되는 거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끈 이론에 의하면은 끈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입자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뭐냐면은 바이올린 줄 하나를 놓고서 튕길 때 도 소리를 낼 수 있고 레 소리가 나오는데 도가 여기에 있는 어떤 입자에 해당하고 레가 어떤 입자에 해당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간단하고 좋죠. 그래서 이 끈 이론을 한 사람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을 결합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으로서 그 슈퍼스트링 이론이
그러니까 theory of everything, 그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슈퍼스트링은 아무 의미도 없다. 실제로 뭐 해내는 거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서 어느 쪽 한쪽에 기울긴다기보다도 제가 오늘 강의해 드리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옳기만 하다면 굉장히 간단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뜻에서 이 슈퍼스트링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슈퍼스트링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분석하면은 그 분자가 있고, 분자를 분석하면 원자가 있고, 원자를 분석하면 핵자라 그래갖고 양성자나 중성자인데, 그걸 더 분석하면은 거의 플랑크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단위에서 이 끈이라는 게 있어서, 스트링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진동에 의해서 복잡한 자연현상이 생긴다는 건데, 기본은 굉장히 간단하다는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 끈이론에 의하면은 이 세상은 11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공간으로 3차원이고 시간 1차원, 4차원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7개의 차원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건 그의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 그림에 보면 어떤 여자가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죠. 그 줄을 멀리서 보면은 1차원이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두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종이를 2차원을 말아놓으면은, 또 올돌 말아버리면은, 가느다란 연필처럼 말아버리면 1차원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크 스케일처럼 똘똘 말려버리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2차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7개의 차원이 말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X, Y, Z 3차원과 시간이 이렇게 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근데 나머지 7개 차원이 똘똘 말려서 이렇게 구겨져서 좁은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기하학적 구조가 달라질 겁니다.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면 아마 그 촉근 이론이 아마 지금 굉장한 이론으로 대두됐을 텐데, 근데 한 가지가 아니고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다 독특한 다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하나의 우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론 중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우주 자체가 하나의 막처럼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끈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끈은 처음에 그 이론을 시작할 때 나왔던 거지만은, 그 다음에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MC 유령에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우주에는 끈만 있는 게 아니라 2차원 막도 있고, 그 다음 3차원 막도 있다고 합니다. 멤브레인이라고 그러죠. 2차원 막을. 근데 그건 2차원 막뿐만 아니라 3차원 막도 있고 4차원 막도 있어서 사실 9차원까지 다 이게 막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차원 브레인에는 3차원 브레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브레인 하나하나가 우리의 우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파이로틱 우주론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 뭐냐면은, 이게 그림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3차원 공간에다가 이 3차원 막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막을 2차원으로 그린다면은 저희 그림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평면들이 이렇게 쭉 놓여져 있죠. 그죠? 이것들이 이제 뭐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2개만 좀 뽑아 놓은 겁니다. 뽑아 놓으면은 이 막들이, 이게 하나하나가 우주인데, 이것들이 서로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해 잡아당길 수도 있고 부딪혀서 튕겨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우주는 브레인이라고 하는 막들이 약 1조 년을 주기로 충돌해서 빅뱅을 일으키고 퍼져나갔다가 다시 또 쭉 확장됐다가 다시 또 잡아당기면서 충돌해서 빅뱅을 일으키니까 끝없이 빅뱅에부터 확장됐다가 다시 인력에서 또 잡아당겨서 빅뱅이 났다가 또 멀어지고, 이렇게 해서 탄생과 소멸이 여러 번이 아니죠. 영원히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요 그림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돌했다 멀어졌다 하느냐 하는 건데, 그건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우주 두 개가 인력에서 잡아당겼다가 그냥 충돌하고 멀어졌다는 과정을 반복해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일반 그 인프레셔널 모델하고는 다른 게, 인프레션 모델은 빅뱅이 일어나고 인프레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주가 이렇게 끝없이 팽창하는 거라면, A급 바이오틱 모델은 순환 우주죠. 그러니까 잡아당겨서 이제 크런치가 되는 거죠. 크런치 됐다가 빅뱅에서 확장됐다가 또 빅크런치가 되면서 확장됐다.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우주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브레인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우주는 이게 다중우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소설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게 그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 촉구들이 이루어서 나는 우주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경관 다중우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분의 똘똘 말린 차원들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하는 방법이 소위 유상기하학적으로 볼 때 서로 다른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말하는 방법이 지금 되게 학생들이 계산하면 10의 500승계입니다. 이것도 그냥 지금 찾아낸 거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10의 500승계라고 하는데, 10의 500승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이 그 많은 숫자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은 이 우주에 있는 빅뱅에 의해서 생겨난 비습자, 배경복사 숫자까지 합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에 있는 그 양성자, 중성자까지 다 합치면은 10의 90승계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의 50백승계라는 거는 이 우주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우주에 들어있는 소립자의 개수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주가 있다는 이런 건데, 그 우주마다 다 여분의 공간이 말리는 기하학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 우주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경관을 가지고 있고 또 독특한 어떤 그 법칙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경관 다중 우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인프레션 모델에서 나오는 끝없이 생겨나는 우주하고 같이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우주가 대개 6가지의 큰 그룹으로 나눠서 볼 때도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뉴웨이브 그 다중우주는, 왜냐면은 빅뱅이 옳다면, 물론 빅뱅이 틀렸다면 뭐 그 생각할 수 없지만, 빅뱅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빅뱅이 옳다면은 우주 지평선 바깥에 있는 어떤 정보는 우리가 도달을 못하니까 그런 우주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다중우주가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밝힌 바가 있지만 이 강의에서 다중우주를 살펴보는 것은 불교 교리를 뒷받침한다는 뜻에서 다중우주를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자는 뜻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마음작용이 얼마나 크고 넓을 수 있는지 우리의 시야를 넓히자는 뜻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한 여러 가지 세계는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살펴본 겁니다. 그것이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체험으로만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명상 속에서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에 이르면 또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있어서 실제로 많은 불교 선지자들은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건 1인칭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체험으로만 검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따질 수 없지만은 문제는 그와 같이 많은 우주가 우리 내적 체험으로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에서 쌍유따니까야 22품 79번째 경에서 유의로 조작하니 행이라고 한다는 설법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부처님이 설한 여러 가지 세계는 객관적 세계가 아니고 마음의 작용에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유의로 조작한다는 말은 유의가 우리 현상계인데 그건 우리가 조작해낸 것이죠. 그러나 객관적 세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세계에서 경험하는 자는 그 세계가 객관적 세계를 보일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설법에서 보듯이
어떤 천상에 있는 신들,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래의 그 세계에서 볼 때는 어쨌든 우리 볼 때는 우리 세계가 객관적 세계로 보이고 진실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마음에서 볼 때는 그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유식불교에서 보면 만법유식 심해무경이라고 해서 오직 인간의 식밖에 없고, 만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 마음밖에 따로 뭐 존재하는 거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마음이 조작해낸 이 세계를 객관적 실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실제로 여러 가지 세계를 조작해냅니다. 같은 세계 살지만은 우리들은 사실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계를 조작해내고 경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천계에서 지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세계를 조작해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세계의 극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불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학자들도 과학의 이론 내에서 다중우주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면에서 적어도 불교인에게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다중우주의 개념이 상당히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우리 앞에 전개되는 세상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가능성 중에서 최고의 세계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반야신경이 말하는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뜻입니다. 가자 저 높은 곳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멋있고 근사한 세계로 가자. 그게 바로 아제아제 바라아제로서 반야신경의 마지막 구절이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제4강에서는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블랙홀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의 불교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